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루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재밌는 사건이 터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버튜버 회사가 망했어.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거든. 문을 닫았는데 이 회사의 자산이 경매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일은 진짜로 최초예요. 전 세계를 뒤져도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없었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는 게 뭐가 돈이 되겠어 하면서 압류를 안 했단 말이야. 게다가 뭐 나오더라도 디지털 자산보다는 굿즈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압류돼가지고 나오거나, 혹은 오타쿠가 팬이었는데 오타쿠 팬이 파산을 해가지고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경우는 전 세계 최초입니다. 내가 아는 걸로는. 어쨌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어떤 일이냐. 한국의 버튜버 회사인 오시 프로덕션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국내 버튜버 소속사였고 파산을 해가지고 이 자산들이 경매로 올라왔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소속돼 있었던 버튜버 스노라는 친구가 사용하던 라이브 2D 모델링이 디지털 자산으로 경매에 나왔다는 겁니다. 야, 진짜 웃긴 일이죠. 자, 이게 경매에 올라온 스노짱인데, 야, 참. 만약에 내가 스노짱을 좋아하고 스노짱이 옷이었던 사람이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다시 만난 그녀와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스노짱! 나한테 석하지 이러너! 스노짱! 스노짱 왜 거기 있는 거야?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스노짱!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근데 이 버튜버 모델링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방송을 했던 거기 때문에 가치가 박살이 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사용한 모델링을 200만원에 판다? 이게 과연 팔릴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쵸? 게다가 이렇게 구매하더라도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또 어렵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많이 잔인하더라고. 이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까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 모델링 사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파츠도 있거든. 거의 장기 매매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뭐 이 두 개만 있어도 나름 즐기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그렇죠. 내 오시가 있다면은, 만약에 얘가 내 옷이라면 이걸 사서 돌려준다면 오시가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오시의 몸뚱아리 죽었지만은 내 오시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 이거는 팬 입장에서는 못 참죠. 자, 일단 스노짱의 모델링이 경매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 회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 문을 닫으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장은 과거에 뭐 버튜버로 활동을 했었던 73 나티 고유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는 닉네임이 고유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뭐 모델링 제작도 할 줄 아는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파산을 신청해가지고 회사의 남은 자산들이 경매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버튜버 모델링이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경매 물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2D의 버튜버 모델링이 경매로 나오니까 또 논란이 터졌어요. 왜 논란이 터졌냐면, 얘가 회사 문 닫으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소속 버튜버들은 앞으로도 버튜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공짜로 주겠다. 저작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델링이 뜬금없이 경매로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입장 발표문을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이 사람들이 왜 얘네들 버튜버 모델링이 경매로 나온 거냐 이렇게 하니까 사장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발표를 했죠. 회사 문 닫으면서 이제 파산 신청하고 회사 문을 닫았는데, 그로 인해 남은 회사의 자산이 정부한테 넘어가면서
자산이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의 온비드의 경매로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사장의 발언을 들으면은 좀 말이 이상해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국고로 회수됐다. 유튜브 영상도 지웠다. 유튜브 채널도 이제 내게 아니라 정부 거다. 그리고 남은 자산 버튜버 모델링도 다 국가한테 넘겼다. 나는 세금 최다한 거 없고 소속 버튜버였던 애들이랑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거 경매로 다 팔려도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들어오고 국고에 들어간다. 뭐 이딴 개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쵸? 젊은 친구들은 이 말 들어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파산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나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차렸다가 회사 문을 닫을 때 파산을 이용해서 문을 닫으면은 정상적인 폐업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거는 사업이 망했어. 돈은 안 벌리고 빚은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빚이 많아졌을 때, 그때 나 이제 더 이상 사업 못하겠다, 나 기부업이다, 지지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파산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산이라는 거는 빚이 생겨가지고 저는 더 이상 빚을 못 갚겠어요, 살려주세요라는 마지막 헬프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파산 제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는 빚진 거 없다 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양심이 없는 거라니까. 그거 다 나라 세금으로 갚아주는 건데 얘는 그 정부에서 경매 나온 거 팔리더라도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들어와요. 뭔 개떡 같은 소리야. 너한테 당연히 안 들어가지. 네가 진 빚이 얼만데. 맞아 아니야? 네 빚을 정부가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갚아주겠다는 소린데 그거 다 팔아도 어차피 못 갚으니까 네가 파산 신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하는 놈들 중에서 파산이란 제도에 관해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그냥 도둑놈이랑 사기꾼들이 지들 마음대로 빼다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지들 쌈짓돈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 파산 제도라는 걸 이용해볼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업 안 하는 이상은. 그쵸? 그런데도 얘네들도 국민이고 사업했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재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서도 뻔뻔하게 구는 게 상당히 역겹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업을 했다가 빚이 많아져가지고 파산을 했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죄송합니다 하고 대가리 쳐들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나를 도와준 거거든. 내 빚을 대신 갚아준 거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산 제도를 이용한 놈들은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조용히 누가 내 순소리라도 들을까봐 조용히 숨어 댕겨야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파산 제도는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이거 다 팔아도 내가 진 빚은 다 못 갚지만 대한민국 정부님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제 빚 좀 탕감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진짜 양심 없으니까 이거 다 팔아도 정부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지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다 이딴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이거는 정부 제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야.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야 당연히 없지. 정부 제도를 이용한 거니까. 근데 정부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구사일생 한 거면 뻔뻔하게 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진 빚에 비해 가지고 아주 작은 빚만 갚고 나머지는 정부에 의해 가지고 세금으로 탕감을 받은 건데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구는 게 보기가 좋진 않다 라는 거예요. 옛날 이런 제도가 없는 시대라면 나 빚 못 갚겠다 배째라 하면 진짜로 째입니다. 돈 빌려준 놈들이 와서 째줘. 좋은 시대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얘가 이 이야기도 하면서 나는 소속 버튜버들과 채무 관계가 없다 라는 말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50 프로덕션이라는 회사는 소속 버튜버들이랑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방송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방송이랑 월 300만원으로 소속 버튜버들이랑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50 프로덕션에서 소속 버튜버들의 임금을 체불을 해가지고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욕을 많이 먹었어. 너 왜 소속 버튜버 월급 제대로 지불 안 하냐? 너 왜 걔네들 돈 떼먹었냐? 너 걔네들한테 빚졌잖아. 걔네들 빚은 갚았냐? 이러면서 욕을 먹으니까 나는 빚진 거 하나도 없고 법적으로 다 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내 욕하고 댕기면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의아하죠. 뭐가 의아하냐면 야 아무리 인방이라도 그렇지 주 40시간 방송이 가능하냐? 아니 7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 6시간씩 방송하면 42시간이거든? 근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6시간씩 하면 모가지가 맛이 갑니다. 성대결절 걸리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 방송 외적인 뭐 편집이라든지 이제 뭐 보컬 트레이닝 그리고 뭐 방송 컨텐츠 계획 요런 거를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시 프로덕션은 소속 버튜버들한테 주 40시간의 방송 시간을 채울 거를 명시를 하면서 월급 300만 원 주겠다. 이런 혹할 만한 거금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했다. 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솔직히 300만 원에 혹해가지고 애들이 계약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주 40시간이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이거든.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월급 300만원 정말로 가능할까? 일단 일반적인 버튜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고정급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고정급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버튜버 사업 자체가 네가 열심히 네 방구석에서 궁딜 긁으면서 게임을 하든 노래를 하든 잡담 방송을 하든 뭐 방송을 해가지고 네가 번 돈에서 회사랑 나눠 먹자 이런 식의 형태로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방송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얘 방송을 그렇게 참견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방송 수익 나올 때까지 회사 돈이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계속 부어야 되는 리스크가 생겨요. 게다가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는 월급보다도 그 방송 수익이 적으면 결국 계속 돈을 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이 되면 이게 그대로 회사의 손실로 누적이 된다 이거죠. 만약에 소속 버튜버가 5명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월급 300만 원이잖아? 그러면 1,500만 원이 매달 손실로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매달 1,500씩 월급을 주려고 하면 1,50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운영비 제외하고 자기 목도 챙기고 세금도 떼고 하면 무조건 1,500 이상 벌어야 되잖아. 그런데 뭐 사장이 엄청나게 유명한 대형 버튜버도 아니야. 방송인도 아니고 그냥 처음 방송 시작하는 애들 몇 명 모아가지고 시작한 조쏘다? 그러면 매달 1,500의 수익을 내는 거는 어려워요. 그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장이 뭐 삼성, LG, SK 뭐 대기업의 손녀라도 되나? 손자라도 돼? 왜 얘네들한테 월급 300만 원씩 주면서 버튜버를 하자고 꼬신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왜 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냐? 일단 능력 있는 인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려면은 미끼가 필요해요. 솔직히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 너 인터넷 방송 안 해볼래? 너 버튜버 해볼래? 이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버튜버가 뭔데 떠가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 꼬셔가지고 노래 시키고 춤 추고 3D 라이브 시키고 이러려면 뭔가 미끼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이 300만 원이라는 월급입니다. 네가 인터넷 방송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 불안한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월급 300만 원 준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방송 해본 적 없어도 다 가르쳐주고 방송 장비도 다 지급해주고 오리지널 곡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 혹 한단 말이야. 버튜버 방송 본 적도 없고 버튜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정도면 한 번쯤 해볼만 하잖아.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회사 구독자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8,000명이에요. 그런 하고 버튜버 소속사가 버튜버들한테 매달 300만 원씩 월급을 주는 게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하지. 그래가지고 결국 월급 지급을 못하게 되고 이 일이 터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소속 버튜버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웃긴 게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결국 회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 어떻게 회사가 이겼냐면, 노동청이 보기에는 너네들 소속 버튜버 애들은 근로자가 아닌데? 월급 안 줘도 되는데? 해가지고 월급 안 줘도 되는 걸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청에서도 저렇게 돈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당당하게 나는 소속 버튜버와 채무가 없다 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아니, 계약서도 체결하고 월급 300만원 주기로 계약하고 일을 한 건데 어떻게 이게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월급을 못 받을 수가 있냐. 그쵸? 일단 이 노동청에서 버튜버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버튜버가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로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월급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일을 할 때도 일을 시키는 고용주한테서 지시를 받고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일해야 되고, 정해진 근무 환경, 출근을 해가지고 정해진 장소에서 장소에 제약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세금도 떼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직원으로 보는 거야. 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버튜버는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잖아. 출근도 아니고 돈도 세금 떼고 월급을 받는 형태도 아니었단 말이야. 게다가 출근도 안 하고 운영에서, 그러니까 고용주가 지시하는 업무 지시 같은 게 없었어. 자유롭게 인터넷 방송 하세요라고 풀어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는 MCM 아니야? 이거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아닌데? 너네들 그냥 방구석에서 방송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방송하는데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너네들이 왜 근로자야? 너네들 근로자 아니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버튜버들은 근로자 취급을 못 받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래가지고 돈을 수십억씩 버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만들려고 갔더니 너는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라고 거부당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 지위는 인정이 되지만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체불을 당했다라고 이제 항소를 해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50%가 소속 버튜버들한테 월급을 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작성까지 했는데 안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면, 일단 사장이 2개월 정도는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그 후에 방송시간 주 40시간을 안 채워가지고 너 40시간 안 채웠으니까 안 줘도 되지? 해가지고 안 줬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런데 요런 이제 내용들을 노동청에서 딱 보고 의문이 든 거야. 아니, 이 회사 사장은 왜 이런 짓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장이 월급을 줬으면 너네들 출근해서 이런 일을 해라 해가지고 빡시게 굴려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또 번 돈으로 월급을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은 너네들 방구석에서 마음대로 버튜버 방송하세요, 주 3일 정도 방송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둔 거야. 풀어둔 거야. 돈은 돈대로 주면서 굴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청이 보기에 이 회사 사장은 월급을 300만 원이나 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나 줬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준 거지 월급의 형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이거는 안 줘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기가 불리한 계약을 스스로 체결해가지고 그랬을까? 이거는 소속 버튜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업무에 관한 의욕을 복돋고 주기 위해 가지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50 프로덕션의 사장은 업무 지시사항이 주 3일 방송,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에 관해 가지고 방송하면 어떨까? 요런 제안, 이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한 거야. 월급은 줬지만은 제대로 고용주라고 보기에는 업무적 지시가 없었고 무조건 주 40시간을 채우라고 압박을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줬으면서 주 3일 동안만 방송하라고 했다. 근데 주 3일 동안 40시간을 어떻게 채우냐?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요한 것도 없었다, 이렇게 변호사가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동청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버튜버는 근로자가 아니다. 실제로 MCM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노동청 진정 사건이 많았는데 이 MCM도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버튜버도 가만히 보니까 회사가 채널에서 나오는 수익을 종합을 해가지고 버튜버들한테 나눠주는 형태네. 이거는 MCM이랑 똑같네. 그러면 뭐 문제 없겠다. 이거는 월급 안 줘도 된다. 게다가 채널에서 수익 나왔을 때 채널 방송한 애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먹었단 말이야. 뭐 이거는 고용주와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이제 판결이 나와가지고 버튜버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은 월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이 나는 버튜버한테 빚진 거 없다,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다 라는 발언을 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고용계약이라고 쓰고 월급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썼지만은 제대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였기 때문에 무효가 된 거라고 봐야 되죠. 자,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잘못을 했냐. 일단 손해는 사장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소속 버튜버들은 개인세로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이름 쓰면서 다른 모델링으로 아프리카에서 방송 중이에요. 그런데 반면 사장은 돈은 돈대로 잃었고 빚은 없다고 해도 파산이란 기록이 남아가지고 시간, 돈, 신용 모두 피해를 봤습니다. 얘는 앞으로 취업하는데 한번 파산 경험이 있는 친구는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인생 사는데 고달퍼질 겁니다. 그래도 얘가 이제 뭐 모델링을 제작하는 개인 사업자의 일이 있다 보니까 뭐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은 큰 손해는 봤어요. 그리고 뭐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맞긴 하더라도 이 월급 300만 원이라는 그런 허황된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 얘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1,500만 원의 수익이 매달 꽂힐 거라고 생각한 건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아니면은 조건이 주 40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 내가 월급을 300만 원 줄게 라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로 장난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 방송 시간 주 40시간 안 채웠네? 그러니까 너 월급 없다? 이랬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가 방송한 만큼의 수익은 네가 받아가되 내가 주는 월급은 없는 거다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는 요거를 애초에 이런 식으로 주 40시간 이란 계약은 있었지만은 그 계약을 지키라고 강요를 안 했고 오히려 주 3일 방송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주와의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역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뭐 계약서상 주 40시간에 월급 300이잖아? 그러면 주 40시간 안 채웠으면 월급 300만 원 지급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노동청에 신고한 친구들은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업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쓴 것도 이제 근로 시간으로 쳐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택근무는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근로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궁디 붙이고 있어야지 이게 증명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월급을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버튜버 회사가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본에서도 이제 버튜버한테 월급을 지불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회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결말은 다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버튜버 회사 자체가 인터넷 방송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이란 건 수익이 들쑥날쑥하단 말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시청을 많이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슈퍼챗을 싸줘 야지 수익이 나오는데 맨날 사람들이 돈을 써주는 건 아니잖아. 그쵸? 게다가 어느 정도 호로라이브나 스텔라이브나 이런 식으로 학구가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익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맨땅에 헤딩식으로 아무 인지도 없고 구독자가 없는데 방송 시작한 친구들은 방송이 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1년 내내 시청자가 20명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회사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버튜버 회사는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지불했던 친구들은 언제나 결말이 좋지 않았고요. 그렇죠?
실제로 지불했었던 회사 중에 도또라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내소녀 시로라는 버튜버 4천왕 중에 한 명인데 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무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또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켰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월급을 지불하는 게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니라 소속 버튜버들이 자꾸 회사가 자기들 방송에 과도하게 참견한다고 때려친 거야. 어떤 식으로 참견했냐면 소속 버튜버들이 진짜로 호로라이브처럼 애들을 막 데뷔시켜가지고 애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너네들 다 방송 시간 겹치지 마 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황금 시간대 저녁 뭐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방송하는데 이 방송 시간이 다 차면 다른 애들이랑 겹치면 안 되니까 나는 막 밤 12시부터 1시 새벽대가 되거나 혹은 평일 오후 2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구독자도 늘어나지 않고 시청자도 저조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박살이 나거든. 그런데도 다른 애들이랑 방송 시간 겹치면 안 된다고 나한테만 이런 시간이 배정이 되잖아. 그러면 에이씨 못해 쳐먹겠다 이러면서 때려치게 되는 거야. 게다가 회사 직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랑 일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 데뷔한 친구들은 이거를 못 버티고 때려치게 됩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몇몇 애들 중에는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버튜버 데뷔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방송할 때 회사 출근해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월급 받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인방하던 애들 보고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하겠냐고. 안 하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시간대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 우리 시청자는 다른 방송국의 시청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볼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개인 사업자로서 개개인이 번만큼 벌어가는 구조잖아. 그래가지고 내 방송이 더 중요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소속 버튜버니까 누가 벌든 간에 얘네들이 버는 거는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지산지랑 마인드가 똑같아요. 아무렇게나 애들 찍어내. 한 명이 100만원 벌어오든 100명이 만원씩 벌어오든 간에 어쨌든 회사가 먹는 돈은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냥 리스크만 줄이는 거예요. 한 명이 100만원 버는 것보다 100명이 만원씩 벌어오는 게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리고 도또라이브도 이 마인드로 너네들 시간 겹치지 마라. 우리는 항상 방송하는 시간대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애들한테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 회사도 버튜버한테 월급을 지불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회사냐면 코이텐이라는 회사였는데 이건 또 웃긴 게 남자 여자가 둘 다 데뷔하는 혼성 버튜버 그룹이었어. 니지산지처럼. 그런데 여자 사장이 다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남자 버튜버한테만 살짝 버튜버 업계가 남자 방송인이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너한테는 내가 월급 줄게 이런 거야. 그런데 이 남자 버튜버가 그 사장의 배려와 그 은혜를 모르고 소속 여자 버튜버들이랑 사장 뒷담화 까다가 자기가 여사장한테 50만원씩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버려요. 사장이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사 사장이 없는 직원들만의 소속 버튜버들만의 디스코드 채널에서 사장을 욕했다는 사실이 사장 귀에 들어가가지고 사장이 큰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결국 회사 문을 닫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남이나 한여나 잘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통수를 치는 놈들이라서 야, 한남이 월급 50만원씩 받으면서 버튜버 하기 쉽지 않거든. 좋은 사장 만났는데 얘는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쵸? 잘해줘봤자 인방하는 놈들은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 널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버튜버한테 월급 지불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지급을 하면 버튜버들이 나태해져요.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어가야지. 인간이란 게 욕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지. 네가 열심히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 하루 1시간씩만 방송해라 이런 식으로 최저 조건만 정해주잖아. 그러면 방송 적게 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일 안 해도 돈 준다고 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나태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공산국가 되는 거고 소비에트 되는 거고 김정은 되는 거라니까. 게다가 버튜버 업계는 인터넷 방송 업계고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송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방송인들보다 더 많이 방송을 켜야 되고 다른 방송인들보다 더 재밌는 방송을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월급 나온다고 띵가띵가 하는 애들이 과연 그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된다니까. 그쵸? 오히려 월급 받기 위한 최저 조건만 달성해놓고 그 외에는 뭐 놀러 댕기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방송하기 위한 계정 하나 새로 파가지고 그 방송만 열심히 할 거란 말이야. 인간이 이래요. 실제로 많은 버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더블 배럭 돌리는 놈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버튜버 사업자다라고 하면 버튜버 사업할 때 절대로 월급 주겠다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월급 주고 시킬 거면 출근하라고 해요. 회사에서 방송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시키세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 제대로 사업으로 굴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낼 자신 없으면은 월급 주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버튜버 사업 시작하는 놈들 대부분은 만만하게 보고 내가 버튜버 방송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면 무조건 뭐 돈에도 많이 받고 수익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해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놈들은 사업 해본 적도 없고 뭐 자영업 해가지고 알바 막 두세 명 또 부려본 적 없는 놈들이 그럴싸 자기만의 계획을 갖고 시작해가지고 이딴 식으로 허황된 꿈을 꿔가지고 대실수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자영업만 해봤더라도 이딴 식으로 월급 300만원 주면서 버튜버 시키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최소한 사업하기 전에 누구한테 조언이라도 구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계약서 쓰고 너네들한테 내가 월급 300만원씩 줄게,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렸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버튜버 사업을 하고 싶다면은 간절한 애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방송 경험이 있는 사람, 방송 장비가 있는 사람, 월급 안 줘도 방송 열심히 하고 자기 수익을 벌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수익을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7대3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회사 명의로만 방송하고 개인 방송을 안 하는 사람, 요런 애들을 뽑으란 말이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쵸?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방송을 키운 버튜버를 가지고 굿즈, 3D 라이브, 그리고 다른 기업의 광고 안건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대로 굴려놓고 이 버튜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애들만 하라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사업하지 마세요. 게다가 얘네들은 방송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지고 수익이 나오는 상태가 아닌데도 막 자꾸 커버곡 내고 오리지널 곡 만들고 이딴 짓거리를 하는데 돈 쳤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벌 생각을 하라고. 아니 돈이 벌리지도 않은데 뭐 신의상을 왜 쳐만드는 거야? 왜 새로운 모델링이 필요한데? 돈이 안 된다고. 수익이 나오면은 그 수익을 모아가지고 신의상이든 신모델링이든 만들란 말이야. 매년 신모델링이나 신의상을 내줄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구독자 10만 나오기 전까지는 신모델링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게다가 처음부터 투자하고 잘해줘봤자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1년 넘게 활동해도 구독자 1000명에 방송에도 20명 보고 이런 애들은 금방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 부어가지고 사업한 거 아니다 보니까 나 그만할래, 때려칠래, 왜 내가 버는 돈도 얼마 없는데 이 돈을 회사랑 나눠야 돼? 이딴 소리 한단 말이야. 내가 뭐 방송해가지고 100만원 벌었어. 내 시청자 별로 없는데 100만원 나왔거든.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30만원을 떼간다? 나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7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란 거야? 이럴 거면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나 그냥 개인세로 할래, 이러면서 모델링 내놔라, 나 개인 방송 하겠다, 니들이 지원해준 방송 장비 그냥 내가 그대로 쓰겠다, 이딴 소리 한다니까. 잘해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애들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때려치고 막 다른 회사 들어가고 이딴 짓거리 하며 결국에는 투자하고 사업한 사장만 손해보고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쵸? 한여 데리고 방송할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애초에 한여들은 간절하지도 않고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애들이 많아요. 회사니까 나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게다가 중소기업에서 따로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없어요. 버튜버만 믿고 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대출 받아가지고 장비도 지원해주고 숙소도 지원해주고 월급도 준다고 했는데 요거를 큰 배려고 혜택인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양아치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버튜버 한다고 하더라도 모델링만 있으면 사실상 기업에 소속될 필요가 없고 자기 개인 방송하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버튜버들은 내가 방송을 하는데 회사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냐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랑 돈 나누는 게 아까워지고 방송이 크더라도 내가 방송을 키웠다, 회사는 나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튜버 사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 됐더라도 애들이 금방 그만둬가지고 회사 도움
다운받아가지고 구독자 모았던 것도 다 개인 팬으로 가져가 버리고 개인세 대비하는 양아치들이 오질나게 많아요. 저는 버튜버 사업하고 싶다라는 놈이 있으면은 일단은 말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